잘못 썼어. 2022년 건데. 2022년 6월 모의고사고 1등급 컷 자체는 91점 정도니까 엄청 어렵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난이도는 있다. 이런 정도 나왔고 일단 오답이 제일 높았던 문제는 24번. 전체 1순위는 24번입니다. 얘는 문화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가 38번. 38번이 두 번째도 높았고. 근데 이쪽에 38번, 그 다음 39번, 41번 이 세 개 오답률은 다 비슷해요.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과학 지문이 애들이 볼 땐 제일 풀기 싫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쫄렸다. 이런 정도고. 그리고 문법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오래 걸렸어. 상황에 따라 19번도 좀 오래 걸리긴 했어. 오답률 좀 높고. 19번이 이게 문단을 좀 써야 되는 게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 그런 거가 좀 있었고. 그리고 문법은 11번하고 15번 오답률이 좀 높아요. 근데 사실 15번은 오답률 높은 게 이해가 안 되는 정도고 15번은 어떤 애들이 틀리냐면 이런 애들이 많이 틀렸어. 내신만 했던 애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 3번 같은 거 안 배우거든. 또는 두음법칙 같은 거 안 배우는 학교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교과서 하나만 가지고 고려한 게 아니라서 대신 중3 때 두음법칙을 배우긴 하는데 까먹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를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고 대신 모의고사 같은 거 하면서 이런 단어 계속 익숙하게 했던 애들은 그냥 쉽고 그게 좀 호불호가 있고 이렇습니다. 자, 문법은 11, 13, 15 이렇게 세 개를 볼게요. 13번은 고만 틀려라 이런 거 이제 그것도 왜냐면 이게 발음을 줬잖아. 발음을 안 줬으면 나도 그냥 그렇다는데 발음을 너무 줬단 말이야 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는 맞춰줘야 돼. 쉽지 않네요. 그치? 왜냐면 이 문제를 선정을 안 줘. 그래서 하는 얘기야. 의문변동 문제는 고1 때 많이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선정을 안 줘 잘. 한데 무조건 시험은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문법이 이제 네 문제가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거의 5문제처럼 나오긴 하는데 의문변동 문제 이게 안 나와도 표준 발음 때는 나와. 그리고 순사 문제하고 중세국어는 무조건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중세국어는 그때그때 빠질 때도 있는데 현재까지 수능에는 빠진 적이 없어. 물론 2028년 안에서 얘를 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의 수능에서는 이 세 개는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자, 11번 보세요 한번. 11번은 그 지문에서 볼 때 두 번째 문단을 봐봐. 그러면 이제 격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죠. 격조사는 채원이 문장 안에 일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조사로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 서술격, 복격, 폭격조사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친절한 게 각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다 설명해. 대신 완전히 친절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봐봐. 주격조사는 이가, 에서 등으로 채원이 주어 자격을 가지게 하며 목격적 조사는 을로 채원이 목적어 자격을 가지게 하며 관형격 조사는 의로 채원이 관용어 자격을 가지게 하며 부사격 조사는 에게, 에서, 으로, 와가 등으로 채원이 부사 자격을 가지게 한다. 딱 여기 읽으면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지. 주격에도 에서가 있고 부사격도 에서가 있어. 똑같네. 이러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고 느껴야 써야 돼 사실은. 근데 애들 그냥 넘어가 일단. 같을 수 있는 거지 뭐 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친절하다면 어떤 경우에 에서가 들어갈 때 주격이고 어떤 경우에 에서가 들어갈 때 부사격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 설명 안 하니까 그거는 문장에다 네가 맞추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부사어의 기능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부사어는 항상 뭘 꾸민다? 서술어 꾸민다고. 전에 외워가며 서술어서식 한다고. 오케이?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뭐야? 용어하고 똑같은 거잖아. 쉽게 가면 동사나 형용사로 꾸민다. 이건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장에 따라서 그게 꾸미면 에서가 들어갈 때도 부사격 조사가 될 거니까. 자, 그 다음 보어도 걸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자격을 가지게 하는데 이것도 뭐 했어? 이가가 똑같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나 이가 붙은데 뒤에 되다가 있어. 그럼 보어인 거지. 근데 되다 아니다가 없어. 그러면 주어인 거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 서술격 조사는 이다로 채원이 서술의 자격을 가지게 하며 호격 조사는 철수야, 신이시여 이런 식으로 뭘 부르는 거야. 채원이 호칭어가 되게 하는 조사이다.
접속조사는 두 단어 같은 장에 이어진 조사 와가가 대표적이다. 또 걸려. 왜? 분명히 위에 부사격에도 와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접속에도 또 와가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지. 와가가 나올 때 둘을 이어주면 접속이고 이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를 뭔가 꾸며주면 부사격이 뭐야. 그러니까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경우도. 사과와 배. 그럼 연결해주는 거잖아. 근데 이건 이제 맞았으니까 미리 이야기하면 고일 때 이거 배우잖아 우리. 세종원전민다고 배울 때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이거 배우잖아. 근데 이럴 때는 이거 접속인가? 아니지. 이럴 때는 우리하고 중국을 비교하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사격부터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냥 와가밖에 없어. 그러니까 접속인지 부사격인지는 모른다. 그냥 가나 이만 있어. 그럼 보어인지 즉 복격인지 주격인지는 모른다. 문장에서 판단해준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에 이게 나오지. 보조사는 도만까지 요 등에 속한다. 그러면 보조사는 일단 나온 게 도, 만, 그 다음까지, 요 이렇게 네 개 나오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보조사는 얘기지. 물론 뒤에 등이 있으니까 더 있는데 문제에서는 더 써먹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자, 그 다음 마지막. 조사는 서로 겹쳐 쓰기도 하는데 요건 안 볼게요. 요거는 12번은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안 봐도 되고 11번만 올 거니까. 자, 그럼 11번. 비가 오는데 바람까지 분다. 그러면 까지는 보조사이다. 왜? 주어졌으니까 이건. 지문에서 주어졌으니까 일단 찾는데. 까지가 왜 보조사예요? 세 번째 문제는 있으니까. 그 다음.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닮았다는 접속일까요? 이건 접속이 될 수 없잖아. 이거 똑같잖아. 비교하는 거잖아.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닮았다는 걸 비교하는 형태로 쓴 거니까 얘는 부사격이지. 그러니까 정답이 2번. 3번. 동아리에서 학교 축제에 참가했다. 이때 얘는 주격이다. 왜? 동아리에서는 실제는 동아리가 대신에 에서 쓴 거니까 이때 에서는 결국 뭐냐면 단체일 때는 이가 대신에 에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신이시여. 부르는 거니까 혹격 맞죠? 그 다음 철수는요. 밥을요. 먹어야 하거든요. 이때 요는 다양한 문장 성분 뒤에부터 청자에게 존재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보조사이다. 그렇죠. 아까 여기서 요는 보조사 데리고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13번을 봐봐. 표준 발음법 중 받침 히읗의 발음의 일부인데 이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 이하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자, 기역.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음절의 첫 소리 자체와 합쳐서 취약된다. 그리고 나서 밑에 1, 2번을 보면 되지. 왜냐면 이게 기역과 연결된 거니까 바로. 그러면 봐봐. 물이 끓고 있다. 기역에 따라 끓 걸 발음한다. 맞네? 네. 왜냐면 히읗과 기역이 합쳐 취약되는 거니까. 두 번째. 돌을 쌓지 마라에서도 지금 히읗과 지읒 합쳐서 취급됐으니까 이것도 취약된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는 니은 발음한다. 그리고 3번을 보면 히읗 뒤에 진짜 니은이 나왔지. 그러면 이럴 땐 니은 하는 거니까 닿네. 맞네? 이것도. 그 다음 마지막 디귿. 히읗 뒤에 모음을 있을 때는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 디귿에는. 뭐가 있어? 어미나 전미사와 결합할 때는 뭐한다. 이렇게 결합할 때는 발음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필요한 건 어미하고 전미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걸 모르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잖아. 그죠? 이 두 개의 공통점 둘 다 뭐야? 형식 형태서. 형식 형태서 하는 건 무조건 이른다는 거잖아. 어미는 그런 거잖아. 보통 고, 며, 다, 먹다에서 다, 먹고의 고 이런 데잖아. 전미사는 어근 뒤에 붙는 거지. 그 의미를 안 가져. 그러면 5번을 봐봐. 4번하고 마음이 노여는 디귿에 따라 노여로 발음한다. 왜냐면 노여는 기본형이 뭔가 노이다지. 그리고 여기다 노이어잖아. 그러면 이때 이하고 어가 합쳐서 뭐가 됐어? 이렇게 영어가 된 거잖아. 근데 이미 이거 접사거든. 고1 때 사동기능 배울 때 이거 접사를 배운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종결음이지. 이렇게 나오면 히읗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맞네. 근데 마지막 안타는 모음 시작되는 어미나 전미사가 아니지. 생각해봐. 이거는 이거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모음 시작되기가 맞잖아.
근데 마지막에 생각해봐. 얘는 이게 어미지. 시작이 디귿인데 이거 자음이잖아. 모음 시작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디귿 조건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디귿은 모음의 조건 자체를 줬잖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음도 같이 줘야지. 근데 이건 자음 나왔으니까 디귿 조건이 안 나오지. 대신 이렇게 된 건 히읗사 비읍과 만나니까 발음 자체를 기역처럼 이렇게 추격하는 조건이 나올 수 있지. 얘는 기역이거든요. 그래서 자음 모음도 기억하고 어미 접삼에도 기억해야지.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15번은 먼저 물어볼게. 모르는 거 있으면 나는 물어보라고 한 거야.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봐. 15번은 뭐 선지에서 저 선지에서 주음 법칙이 뭐지? 그거 하나? 또 있어 없어? 있는 거 빨리 다 얘기해. 나중에 모른다고 하자고. 선어말 어휘를 이 두 개만 하면 돼? 빨리 얘기하라니까. 그 다음에 모음 조합으로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다 얘기해. 하다는 나와 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 그러면 객체는 뭔 줄 알아? 객체요? 그거 아니에요. 객체.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아니 말로 설명하기 힘들게. 그러면 객체 어떻게 찾아가겠어? 대상 그거 아니에요? 약간 애매하고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애매하지. 부사어나 목적어. 그렇게 해야 돼. 주어가 아닌 걸로 해도 되고. 주어 아닌 거면 객체. 근데 그게 명확하게 하면 부사어 목적어. 이런 건데 도움 법칙은 뭐냐면 말 그대로 첫음에 이 두가 머리 두자리 얘기해서 첫음을 얘기하는 거. 첫음에 이렇게 오는 거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는 거를 이렇게 하거나 첫음에 니은이나 니은이 오면 발음이 불편할 때 니은이나 그냥 모음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게 도움 법칙이야. 대신 얘가 두 번째 올 때 그럴 필요 없으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오는 게 정상적이야. 이게 아니야. 이건 이미 두 번째 글자 아니까. 그래서 발음 불편할 때문에 니은 자체가 니은이 되거나 니은이 올 때 이음으로 바뀌는 거야. 이거고 성함이는 그거잖아. 뭐냐면 먹단을 보면 이거 어간이고 어미인데 얘가 마지막에 끝나는 거니까 종결어미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어만어미라고 얘기해. 근데 어미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올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먹었다가 나오면 얘가 그대로 어간이고 그럼 얘도 어미고 얘도 어미일 거 아니야. 이렇게 어미가 두 개 나올 때 이 마지막 어만어미나 종결어미 앞에 있는 거를 선어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미가 두 개 나올 때 앞에 나온 어미들은 다 선어말이야. 선 먼저 선자 쓰기 때문에. 그다음 모음조화는 올 때 배웠을 거예요. 모음조화는 말 그대로 양성 모음 다음에 양성이 오거나 아니면 음성 모음 다음에 음성이 오거나 이러면 모음조화가 규칙적이다. 근데 양성 다음에 음성이 오거나 음성 다음에 양성 오면 모음조화가 불규칙적이거나 파괴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이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자체가 뭔지 또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양성 모음은 아, 오 그러면 야나, 요 또는 와 이런 거 포함하는 거지. 음성은 거꾸로 어, 우,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남, 아 이렇게 오면 그냥 쓴 거야. 그러면 아 다음에 아가 왔으니까 얘는 모음자를 지킨 건데 만약에 가, 남, 이렇게 오면 양성 다음에 음성 왔으니까 모음조가 깨지는 거. 이해됐지? 네. 이런 거야. 대신 이제 이거 외우긴 해야 이런 거 결국은. 그러니까 문법은 단어 자체를 외운다는 게 뭐냐면 단어를 알아야지 이렇게 할 거니까. 왜냐면 여기서 두음법칙이라고 또 읽었는데 두음법칙 뜻을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읽는다고 하는 건 쉬워. 근데 읽었는데 내가 이걸 뜻을 얘기하지 못하면 다섯 자리하고 차이가 없는 거지. 결국은 해석이 문제니까. 그러면 첫 번째, 기억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대어 풀이를 봐야 돼. 현대어 풀이를 보면 이르대가 돼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 니르대하고 이르대하고 뭐가 더 발음이 편해? 이르대가 편하지. 그럼 얘는 의도적으로 뭐 한 거야? 이렇게 쓴 거잖아. 근데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두음법칙을 안 쓴 거잖아. 그러니까 맞는 얘기야. 그 다음 이어적기는 종성을 그 다음에 올리는 거죠. 연음처럼. 그러면 실제로 현대어 풀이 볼 때 쪽 음이야. 치읓이 근데 니은에는 뭐 했어? 그 다음에 올라가 있지. 그 이어적기 한 게 맞아. 세 번째, 잘 봐봐. 현대어 풀이를 선애가 대답하시다가 디귿이
근데 가가 붙었지. 그럼 뭐야? 이거지 이거. 이가가 붙으면 주격이잖아. 그러면 얘가 객체를 높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주체를 높이는 거지. 주어를 높이는 건데, 그래서 주체 높임, 주어 높인다, 객체 높임, 주어가 아닌 걸 높인다. 이거는 밑에 있는 밑줄에서 선에까지 봐야지.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거니까 주어를 높이게 쓴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네 번째, 리을을 보면 석다랄 그러면 맞췄지. 왜냐면 얘는 아래아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아가 왔으니까 양성점이 양성 왔으니까 모음조화를 지킨 거지. 이렇게 쓴 거야. 이해됐지? 5번이 제일 쉬워. 이 삼각형은 지금 안 쓰잖아. 네. 그죠? 실제로 우리 글자 중에 이런 거 없잖아. 지금은. 이거는 이제 고일 때는 반침이라고 하는데 그거 읽는 방식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어쨌든 5번은 제일 쉽다.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네가 질문하고 싶은 거 해봐. 그걸 해줄게. 그러면. 없으면 그냥 오답률 높이고 하고. 있으면 그걸 먼저 하고. 42번은 진짜 45번? 그러면 그 44, 45를 같이 봐볼까요? 이건 이제 현대풀이 두 개잖아요, 현대씨. 자, 그 가의 나에 대한 설명을 볼 때 가는 안 나왔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45번을 먼저 보고 가를 해석하고 44번을 볼게요. 44번 그렇게 보고 마지막에 43번을 사실 풀었어야 돼요. 만약에 순서대로 푼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고. 왜냐면 해석이 있는 거는 걔를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 그리고 단독이네, 얘가. 근데 44번도 가 단독이지. 따로따로니까 이거는 45번 보기를 읽고 가를 읽으면 멍청해지지. 시간 낭비고. 그죠? 아니, 시간이 하염없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우리한테는 시간이 80분밖에 없잖아요. 정확하게 7분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내가 수업을 준비하는 거하고 네가 시험 때 얘기하는 건 좀 다르잖아.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그 고민한 걸 니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정말 많은 방식으로 찔렀고 또 하나는 이게 시간이 하염없이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신하고는 좀 달라. 내신은 어차피 특히 우리 학교는 외부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거의. 그런데 거기서 뭐 거르고 할 게 뭐 있어. 다 풀어본 문제고 다 지문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건 다른 문제거든. 그냥 가를 볼 때 이거 띄어쓰기가 실제로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원래시가 이렇게 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정도잖아. 내신하면 배웠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풀 때 45번을 보고 나를 보면서 풀고 그 다음 가를 보면서 풀고 44번은 그 다음에 43번 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풀었었어야 돼. 그래야지 조금 시간 낭비를 안 할 거니까. 자, 45번 보게 보세요. 이 작품은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러면 가시는 무조건 고통을 상징한다고 대놓고 알려준 거지. 왜 고통이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고. 화자의 내면 풍경과 3회 과정을 돌아보고 있다. 3회 고난이 화자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럼 다른 얘기로 하면 가시가 화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화자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가시나무에 기대하는 모습에서 화자는 결국 고통을 인정하고 있으며 드러낸다. 그 얘기는 뭐야? 고통 자체를 벗어나고 싶지만 실제 고통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잖아. 화자는 고통이 존재의 본질임을 깨닫고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그런 데로 보면 가시라는 것 자체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고 화자 자체는 처음에는 고통 자체를 벗어나려 한다. 하지만 결국 뭐 하는가? 그렇지 못하고 고통을 수용한다. 그런 단어가 말하면 가시를 수용한다는 얘기네. 그리고 하나 생각하는 거지. 고통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고통은 그냥 살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일부러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 일부러 고통을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아니라 이거 그냥 시에서 해석이 그런 거고 실제는 뭐냐면 고통이라는 거는 벗어나려고 해도 삶을 살면서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올 수 있다는 얘기지. 너도 고통스럽잖아 시험 대비.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고 싶어 보는 거 아니잖아. 자면 왠지 눈치 볼 것 같고 자기도 애매하고 안 자기도 그렇고 뭐 그런 거잖아. 나중에 뭐 고3 되면 고통 없을 것 같아. 대학 쓰는 것도 또 여기 써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여기까지 내가 써야 되나? 여기 쓰면 안 되는 건가? 이것도 나는 고통스럽지. 또 떨어지면 고통스럽지. 붙어도 여기를 가는 게 맞는 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나중에 혹시나 회사 지원했는데 떨어지면 뭐 이유를 물어봐도 얘기도 안 할 거고. 그지? 가끔 엄마들 중에 뭐 그런 엄마도 있다고 하는데
대학교에서도 전화해서 우리 애 성적이 왜 이래요? 그런다고 대학에 얘기할 것 같아? 진짜 그런 사람이 있대. 저번에 유튜브에서 우리 학교 교수님 나와서 그러더라고. 그런 전화도 받아봤다고. 성적이 이게 정말 확실한 거냐고, 우리 애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는데 이런 사람들 나올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건 교수 재량이잖아. 그런 엄마들 나중에 회사도 전화할 거야, 회사도. 우리 애가 회사에서 이번에 왜 입사를 못했어요? 아니면 왜 승진이 안 돼요? 우리 애는 승진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회사 차리면 되지, 그러면. 그런 문제가 요새 스승이라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야, 민원제기하고. 심지어는 뭐 아동학교 이런 거 있는데 나는 그런 애한테 얼마 전에 보니까 애가 선생님 때렸어. 선생님 2주 상해 입었어. 그러면 성인 상해는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너무 애들한테 맞추는 것도 있어. 이럴 거면 선전법 자체 다 없애야 돼. 진짜 이거 그것 때문에 말 되게 많아. 어쨌든 아니 선생이 애를 때려도 애가 문제가 안 되는데 선생한테 그러면 애를 때리면 문제? 이거는 너무 한쪽이 물론 때리는 건 당연히 문제지만 문제이거든 솔직히. 심지어 애가 학교를 안 가도 그건 부모가 애를 학대하는 거다. 아니 지가 안 가는 건데 왜? 아 지가 안 깨서 안 가는 건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걸 깨우지 않는 담임선한테도 문제가 있다면, 만약에 부모한테 문제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깨지 않는 것도 문제를 삼아야지. 경찰서에 애를 고소해야지.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 느낌.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과도기일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봐봐. 어쨌든 그렇고. 자 누가 내 속에 가시나무 심어놓았다. 그럼 다른 말로 한다면 고통을 심어놓았다지. 무조건 가시는 고통이라고 읽으니까 내 안에 고통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것을 말벌이 날아다니고 몸 어딘가 쏘인 듯 아프다. 왜? 가시나무 자체가 고통이니까 아프지. 생이 벌겋게 부어오른다. 잉잉거린다. 이건 지독한 고통이다. 왜? 맞아서 아프니까. 나는 놀라서 멈칫거린다. 하다 나왔잖아 나라고. 지상에서 생긴 일들 나는 많이 몰랐다. 모르다니 이젠 고통이 끔찍해졌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고통이 있었는데 지금의 고통이 되게 심각하게 느낀다는 거지 이 사람이. 이 길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올 거야. 왜? 고통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나는 이제 고통 안 당해야지, 절 가버려야지 이러고 싶었던 거야. 그게 이거지. 고통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거야. 돌아가지 않으리라. 가시나무에 기대 다짐하는 나여. 이게 오늘 나의 희망이다. 쉽게 얘기하면 고통을 벗어나는 게 나의 희망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나의 희망이었다. 근데 아까 흐른 대로 이제 이거 나와야지.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나무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인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인가?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고 나에게는 결국 가시나무가 있다. 결국 고통은 그냥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에게 가시나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볼 때 어차피 이런 거잖아. 도식화시키면 얘는 고통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나에게는 고통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고통을 수용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서 보는 거지 지금. 그러면 45번을 봐봐. 일본의 고통받는 화재의 내면 풍경을 가시나무와 말벌이 이용해서 드러냈다. 말벌은 나를 찌르는 거고 가시나무는 무조건 고통인 거니까. 그 다음 화자의 순탄치 않은 삶의 과정이 가시밭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치? 왜냐면 가시밭 자체가 고통길이니까. 대놓고 가시는 고통. 세 번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길을 지독한 노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니지. 이 사람이 벗어나려는 것은 거기지. 안 돌아와야지 거기 부분이지. 너무 빨리 갔어 여기는. 이건 지독한 고통이야. 이런 뜻이잖아. 노동 자체인데 밑에 볼 때 힘든 노동인데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벗어나는 거야. 그냥 힘들어 죽겠어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고통 자체인 거지. 정답 3번. 네 번째, 가시나무와 많은 가시 그리고 나와 많은 나의 대응관계를 통해서 존재의 본질을 인식한다. 분명히 이 사람은 보기에 맨 마지막에 본질을 깨닫는다. 얘기했지. 그 다음 마지막,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하는 화자의 인식을 나에게 이거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순번을 봐봐. 그 가를 보라는 얘기지. 거울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고. 그럼 화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A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고, 거기 세상 조용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뜻이야. 거울을 바라보는데 거기는 뭐 조용하네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제 바로 연결시켜서 1번을 봐봐. 84번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A에서 화자는 거울과 구분되는 거울 속의 세상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B. 거울 속에도 내가 귀가 있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딱 한 귀가 두 개가 있어. 그
그러면 안에 거울이니까 내가 걔를 바라보지만 걔를 보고 뭐라고 생각해? 딱해. 그럼 딱하다는 게 뭔데? 정서다. 그럼 이번에 거울 속의 걔에 대한 정서가 딱하다. 나왔지. 그 다음 다시 C.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야. 당연하지. 왜냐면 거울은 반대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얘도 반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에요. 왜? 하나는 오른손잡이고 하나는 왼손잡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거울하고 어떻게 우리가 손을 잡아. 그럼 내가 거울 속에 쑥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똑같은데. 어차피 여기가 거울이면 이렇게 막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악수가 안 되지. 그러니까 3번에 볼 때 거울과 소통하고 있지만 아니지. 악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소통을 해?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D.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하지만, 즉 거울 속에 나와 소통하지 못하지만 거울이 아니었던들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 했겠어. 그럼 D에서는 뭘 얘기해? 소통은 안 되지만 볼 수는 있어. 그럼 두 가지 얘기를 했지. 소통은 안 된다? 하지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지. 그래서 4번에 볼 때 D의 화자는 거울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지만 만나보게 해준 거울의 이중적 속성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두 개 나왔으니까 이중이 맞지. 마지막 5, D, E.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이지만 또 꽤 닮았어.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섭섭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거울과 볼 수는 있지만 소통이 안 되니까 섭섭해. 이런 거야. 결국 마지막에 소통 못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마지막이 하자는 거울 속에 내가 나와 반대이면서 닮았다는 모순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게 왜 모순이야? 닮았는데 나와 반대라면 닮은 거야, 반대인 거야. 이 두 개가 모순돼 있잖아. 역설. 이게 역설이야. 문장 안에서 보이잖아. 얘는 나하고 닮았는데 반대야. 그럼 닮았다는 건도 아니고 반대인 것도 아니고 이러잖아. 쉽게 가면 이건 앞이면서 뒤야. 이거 똑같으니까 앞이라는 거야, 뒤라는 거야. 그게 역설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과학을 볼게요, 한번. 이렇게 틀린 것도 있고 오답이 있었어. 이건 39, 40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볼게요. 그냥. 이거는 지문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지문은 좀 많이 써야 돼. 그래갖고 좀 시간 걸리는 게 있어. 자, 39번. 위클 참고할 때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안방이 비어있다면 이 안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마 아빠가 있는 안방이 아닙니다. 웹에서 들은 기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오지. 39번에 볼 때 유리체가 다는 압력 때문에 안방이 찌그러질 가능성 없다.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그 다음 따라서 정수가 이 공간에 채우는데 만약 강수의 공급량에 비해 산출량은 나해진다. 그럼 나에 들어갈 거는 둘 중에 하나야. 많거나 적거나잖아. 어차피. 그러면 안하의 아하이 시시경통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같이 보는 거지. 이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 걸 봐봐. 안방이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걸 찾아야지. 지문에서. 안방이 처음 나온 게 5번째 문장이야. 그럼 5번째 문장을 봐봐.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각막과 수정체 사이의 안방이나 공간이다. 여기 처음 나왔죠? 이 공간이 비어 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각막과 수정체는 서로 달라붙거나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나왔네. 이미. 그러면 여기서 왜 찌그러진 거야? 이 공간이 비어 있다면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밀어내기 때문에 찌그러지나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뭐밖에 안 나와. 밀어내는 이거밖에 못 나오지.
그러니까 정답은 3개 안에 있는 거야. 1번, 2번, 3번 안에. 그죠? 자, 그 다음. 방수가 이 공간을 채우는데 광수의 공간량에 비해서 산출량이 나해지면 안압이 뭐에서 시신경 손상된다. 시신경 손상과 연결되는 건 어딜까? 맨 마지막 문단 나오지.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시신경 손상받는다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문단은 전체 봐봐. 자, 눈의 구조와 시력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방수는 적정량이 제대로 흘러야 한다. 제 역할을 다한 방수는 흘러나가야 하는데 섬유주의 구조 변화나 슐린 간의 이상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방수의 배출 여부와 상관없이 선모체는 계속 방수를 만들기 때문에 과도한 방수로 안압이 높아진다. 그 결과 안구의 모든 조직에 압력이 가해진다. 그러면 치신경이 손상한다. 그러면 안압 자체가 압력이 가해지고 높아진다는 얘기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뭐밖에 없어? 안압 자체가 높아진다는 얘기밖에 나올 게 없지. 그지? 그걸 대신에 상승이라고 하잖아. 그럼 정답 1, 3번밖에 없네. 대신 어떨 때야? 방수의 공급량에 비해서 산출량이 적어질 때지. 왜냐면 지금 나올 때 과도한 방수라고 했잖아. 그럼 과도한 방수로 인해서 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늘어나는 거고 얘는 줄어든다는 거잖아. 얘가 많아지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내려가야지. 그럼 정답 1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단을 2개를 써줘야 돼. 얘 따로, 얘 따로.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 근데 항상 이런 문제 보면 가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뒤에 서술어들에 잘 보면 돼. 서술어. 이런 것들 잘 보면 돼. 거기서 다 포인트 나오니까. 자, 그 다음 40번.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예로 적절한 거래.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두 번째 문단에 기역이 각막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니은 자체가 맥락막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디귿은 조금 떨어져 있죠. 이 문단의 마지막에 막막이라고. 어쨌든 얘네들이 두 번째 문단에 있기 때문에 거의 두 번째 문단에 정답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해. 그죠? 그럼 적절한 거야. 일단 이거 정답 몇 번 했어? 저 3번 했습니다. 자, 3번. 기역 니은은 안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부속기관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한번 봐봐. 처음에 그림에 안구를 보면 안구벽은 세 층으로 되어 있다. 바깥층은 공막인데 검은 자위 부분에서 투명하게 변형돼서 각막을 이룬다. 각막은 빛을 통과시켜서 망막을 상을 맺게 해준다. 중간층은 맥락막과 섬유체로 구성된다. 맥락막에는 안구의 각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중의 다수가 밀집해 있어 빛의 통과를 막아 빛이 공막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해서 상에 잘 맺히도록 한다. 섬모체는 수정체와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어 수정체가 물체의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걸 돕고 있고, 안쪽층은 빛을 감지하는 망막이고 안구벽의 안쪽에는 유리체가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리체 앞쪽에는 수정체가 되고 있다. 그럼 얘네가 부속기관일까? 안구를 보호하는? 안구를 보면 안구벽은 세 층 되어 있고 그 안에 각막이 있고 중간층 안에 맥락막이 있거나 마지막에 안쪽 층에 망막이 있으면 이건 전부 다 뭐야? 세 층 안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면 이건 부속기관이 아니라 안구 자체의 구성 성분이네. 안구를 보호하는 애들이 아니야. 그냥 안구 자체에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이거지. 안구의 구성 성분이지. 안구의 구성 성분이 아니라 이렇게 봐야지. 안구 안에 이러고 있는 애들이잖아. 근데 이게 왜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안구 자체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안 되지. 오케이? 네. 근데 네 번째. 니은은 빛의 분산을 막아 디귿에 상을 맺는 걸 돕는다. 이게 니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준비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있겠지. 맥락막에는 안구의 각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중에 다수가 밀집돼 있어 빛의 통과를 막아 빛이 공막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해서 상이 잘 맺히도록 한다. 그러면 니은 얘기 그대로 나오네 문장에서 4번이. 얘가 정답이지. 대신 얘는 이제 그림도 있고 이게 조금 길어지니까
전체에서 이제 이 문단 안에서 왔다 갔다 한번 찾아줘야지. 통상적으로. 그래 정답이 4번. 자, 그 다음 41번. 요거는 골 때린 게 문제 푸는 방식이 좀 몇 개가 있어. 생각해봐. 지금 방수는 어디 있어? 어쨌든 지문에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눈물 얘기는 딱 어디만 나와? 보기만 나오지. 그러면 사실 방수 얘기가 5문단만 나온 게 아니라 6문단도 나오고 7문단도 나오고 이래서 얘는 3개 문단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눈물은 보기만 보면 돼. 그럼 솔직히 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 뭐 하면 될까? 보기에 있는 눈물만 먼저 해석해서 걔가 만약에 정답 걸리면 거기서 멈추면 되지. 물론 운이 없어서 여기서 안 걸리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걸리면 거기서 그냥 멈추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읽는 게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눈물만 연결된 것만 맞는지 먼저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럼 어차피 눈물이 다 맞으면 그때 방수 확인하는 거지. 그나마 그게 시간 좀 줄여. 한번 보기를 봐봐. 눈물은 윗 눈꺼풀 안쪽에 누선에서 물린다는데 눈을 껌빡일 때마다 눈물은 안구 표면 전체를 적시는데 특히 각막을 골게 덮어준다. 이때 눈물은 각막의 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안구의 운동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먼지나 병균을 씻어내서 안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제 역할에 따른 눈물은 안쪽 눈구석에 있는 누점을 통해서 누관을 타고 코 속으로 배출되는데 정상적인 눈물은 분비와 배출의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 1번 눈물은 누점을 통해 배출된다. 맞는 거 같은 게 아니라 딱 맞아야지. 맞는 거 같으면 어떻게 해? 첫 번째 줄에 나오지. 윗 눈꺼풀 안쪽에 누선에서 분비된대. 그럼 누점 통해서 배출되는 게 맞네. 그 다음 두 번째 2번 눈물은 각막에 습기를 공급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세 번째 줄에 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나와 주죠. 그 다음 3번 눈물은 안구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맞습니다. 이거 지금 네 번째 줄에 나오지. 병균이나 먼지를 씻어서 청결하게 유지한다. 그 다음 5번 눈물은 적정량이 유지되는 게 정상적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일정 수준 유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눈물만 갖고 하면 되게 빨리 찾을 수 있어. 보기가 너무 짧으니까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푸는 거야 실제로는. 그 다음 5번 눈물은 안구 표면에 적신다. 이것도 보기에 두 번째 줄 나오지. 그러니까 눈물은 다 맞아. 그럼 인지 방수 봐야 돼 어쩔 수 없이. 자 그럼 이제 1번 방수는 섬유주를 통해서 한다. 이 얘기는 6문단 맨 마지막에 나오지. 성모체를 만들어준 방수는 안방을 채우고 섬유주라는 존재 중에서 배출된다. 거기 나와. 그 다음 2번 방수는 각막에 영양분을 준다. 이 얘기는 6문단에 같은 문단의 두 번째 줄부터 나와. 방수는 안방에 들어차 각막의 형태를 유지하고 나와. 그러면 얘가 각막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번도 정답 아니지. 세 번째 방수는 안구 형태를 유지한다. 이것도 방금 전에 읽었지. 각막의 형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방수는 적정량이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침문단 얘기 나올 때 이렇게 과도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 4번도 맞아. 그러면 5번을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5번이 정답인 거야. 근데 우리는 문제 푸는 과정이니까 그냥 확인할게. 방수는 안구 표면에 적신다 라고 나오잖아. 아니야. 왜냐면 방수가 나오는 5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눈은 수정체와 각막 사이 공간에 채워진 방수, 적절한 내부 압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마지막에 얘는 수정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가 어렵대. 만약에 얘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얘는 안구 표면에 적시는 게 아니라 수정체하고만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구 표면에 적신다는 얘기는 눈물만 연결된 거고 방수가 아닌 거야. 근데 실제 시험일 때는 4번까지를 우리가 감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에서 정확하게 찾아 내려갔잖아. 그러면 5번을 여기서 확인하는 건 의미가 없지 시험일 때는. 왜냐면 대신 왠지 이게 맞았을 것 같아. 내가 아까 지금 이렇게 차면 안 된다고 절대로. 왜냐면 지금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핵심 와드는 대신 찾아서 방수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야 돼. 그럼 여기 안에서 움직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걸 풀면서 보면 안구에 대한 그런 뭔가 적정량에 가는 거 마지막 7문단 이렇게 되니까 이걸 제가 적정량이 아니면 5문단에서 어떤 찾아줘야지. 그러면 문단을 줄여가니까.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각 문단의 핵심 워드 찾아주는 거야. 그래야지 이런 39번도 그렇고 40번은 좀 보냈지만 41번도 그렇고 38번도 그렇고 문단 전체를 안 쓰고 필요한 데만 딱딱딱
뽑아낼 거잖아. 안 그러면 30번부터 이거 이렇게 풀 수 있지만 그럼 문제 풀 거다. 시간 무조건 부족하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24번만. 요것만 볼게, 이거만. 이거는 맞았으니까 그냥 보기만 보고 필요한 얘기만 문장을 볼게. 보기에 나오지. 글쓴이의 고정관 현상 옆에 사물의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대상의 외향이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인 속성을 파악해야 대상의 참모성이 인식받는다고 보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습관적인 태도에 관한 열린사고를 지향하는 글쓴이의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거는 작가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되면 다양성 자체를 가지지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비판의 태도라고 얘기했잖아. 작가 자체가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 고정관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볼 때 이거를 다른 말로 관습적인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글쓴이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질까? 고정관념 반대니까 열린 사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 자체를 가지는 사고. 이걸 가졌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외향이 얽매이는 건 여기야, 여기야. 이거지 무조건. 그러면 이건 보기 3번까지만 봐봐. 1번, 선지. 1번에 자기 생각과 한 가지가 다르면 만물을 모함하는 거. 그러면 자기 생각에만 집착하는 거니까 딱 봐도 다양성이 없는 거네. 그 다음 2번. 까마귀를 푸른 까마귀, 붉은 까마귀 부르는 것은 까마귀를 뭐야? 다양하게 보는 거지. 그러면 본질을 바라보는 거지. 왜냐면 작가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게 사물의 올바른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랬으니까. 그럼 본질은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야? 정해져 있는데 본질이 하나야? 아니야? 아니지. 까마귀 자체가 이미 꼭 까만색이 아니라 푸른색일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고 그러면 본질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보이는 하나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본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질이 하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까마귀 일정 색이 없대. 그럼 이거 다양하게 보는 거잖아. 근데 마음속으로 정한 본질적 속성에 주목한다. 이상하지 않아? 마음속으로 본질을 정해버렸잖아, 미리. 그럼 이거는 열린 사고가 아니라 닫힌 사고지. 그러니까 일정한 색이 없다는 건 본질적 속성에 주목한 건 맞는데 내가 마음으로 미리 정한 게 아니라 보이는 본질적 속성에 주목한다. 이렇게 썼어야지. 오케이? 뭔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을 잘 봐야 돼. 결국에 스킵하면 안 돼. 너 시험 때 스킵하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감으로 풀지 말고 왠지 이거 답 아니야? 오늘 왠지 이게 답이었었는데 내가 전에 읽었을 때 이게 답이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있잖아. 국어 잘하기 위해선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계산은 잘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 지문에서 이 말이 있는지를 매칭해서 똑같이 끊어와야 된다고. 이전에 이게 정답이었어. 이게 아니라고 절대로. 그렇게 풀면 1등은 못 나와. 아니 지문에서 지금 당장 안 찾았잖아. 반드시 매칭하고 찾아줘야 돼. 오케이? 네. 오케이? 여기까지.